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요, 성적 급상승의 비밀, 그리고 성적 정체의 이유,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제가 최근에 가르친 학생인데요. 2월에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2월 수업 시작할 때 리딩 점수가 2.9였고요. 현재 점수가 5.0이에요. 한 달 만에 2월에 시작해서 3월에 시험 봤을 때 한 달 만에 3.8로 거의 0.9점이 올랐고요. 그리고 5월 중순에 시험 봤을 때는 5.0. 그래서 친구가 너무 신이 나서 막 자기가 집에서 스스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학교에 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왜 정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급상승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정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정체가 뭐죠? 그죠? 올라가지 않고 꽉 막혀 있었던 상태예요. 지나간 길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성적이 2점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넘게 2점대에 머물러 있었었고, 공부한 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점수가 안 오르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책으로 공부를 해왔던 친구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쓰는 어휘책이 있는데, 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책보다 한 단계 낮은 책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용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5학년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1학년 때 요거보다 바로 아래 단계를 1학년 때 사용을 했었었고, 그거에 맞추어서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뭐 독해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접해왔었고요. 독서도 지속했었는데 점수는 오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까? 물론 영유 나왔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공부도 많이 했었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자, 아이에게 너무 과한 것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암기를 하고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해석을 하고 했었는데, 본인이 습득할 수 있는 양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거죠.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소화불량. 우리가 정말 몸에 좋은 것을 적당하게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하다가 결국 탈이 나서 전부 다 토해내게 되는 경우들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걸 너무 일찍 배웠어요. 너무 어려운 걸 너무 일찍 배우다 보니까 그 뜻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긴 배웠고 알긴 아는 단어인데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것이 연결이 돼서 어떻게 이 조각들을 맞춰서 의미를 만들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이 얘기를 할 때 조각 퍼즐에 또한 비유를 하긴 하는데요. 100피스짜리의 조각 퍼즐을 맞추는 거 하고 1000피스짜리를 맞추는 것은 훨씬 더 다르잖아요. 수준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아직 100피스 혹은 50피스를 맞춰야 되는 친구에게 1000피스짜리를 주면 이거 정말 좋고 비싼 거니까 한번 가지고 만들어봐 라고 하지만, 아이는 거기에서 한 피스도 제대로 놓지 못하고 갈 곳을 잃고, 심지어 내 귀퉁이에 있는 각진 거 4개를 찾아내는 것도 어려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좋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주었기 때문에 정체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정체기가 지속되는 데는 다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서 가장 지양하셔야 될 것, 하지 마셔야 될 것은 아이에게 과부하, 특히 초등학생에게 공부할 마음도 역량도 갖추어지지 않은 친구에게 과부하를 주는 것이구나 라는 거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성적이 그럼 그렇게 올라갔을까?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심지어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걸 끼워 맞추는 것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어떤 거냐면 항상 어려운 걸 받아왔기 때문에 이 어려웠던 것을 끼워 맞춰서 하나의 내용을 만들어낼 때 하나의 내용을 의미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배열해서
자기만의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의 긴 문장이 있으면 아이들이 해석을 잘하는 경우에는 그 긴 문장에서 일어나는 키워드들을 탁탁 골라내요. 그런데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 친구들은요, 그들 중에서 본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 혹은 본인이 이해가 확실하게 되는 몇 개의 단어만 골라내요. 자, 그러면 이 2개, 3개 자기가 아는 단어를 골라서 새로운 이야기를 짜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과부하가 많이 걸렸던 친구들은 모르는 단어에 계속 집중하면서 그 모르는 단어를 가지고 전혀 이 지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좀 편하고 쉬운 것을 주면서 자기가 스스로 영어가 이렇게 쉽게 편하게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쉬운 것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이제 이야기가 재미가 있네,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가기만 해도 이 이야기가 나를 속이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이야기가 읽히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컴프레hension이 늘어나게 돼요. 컴프레hension이 점점 늘어나니까 아이는 자기가 읽는 내용을 선생님하고 이제 맞춰보는 재미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서 독서 능력 자체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또 다른 특징은요, 어휘의 또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어휘의 경우에 어휘만 굉장히 많이 넣어주게 되면 아이들은 막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제가 막 찾아서 얘가 여러 개의 의미가 있었다면 그 중에 몇 번째 의미일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로 많이 접근했던 친구들은요, 보통 어휘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뜻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뜻을 넣어서 해석을 했을 때 의미가 통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보단 그냥 영어를 한글로 뒤집어서 바꿔서 그냥 바꿔놓기만 하고, 그러니까 영어를 한글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변경만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게 변경만 시켜놓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좀 편한 지대에 들어가니까 이게 말이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2번째, 3번째 뜻까지 생각하면서 전체 문장의 흐름을 맞춰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글을 읽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점점 쌓이면서 영어 하니까 할만하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 또 다른 거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영어 독서 이전에 이 친구는 한글 독서가 굉장히 잘 돼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자기가 쉬는 시간에 뭐 해? 라고 물어보면 한글 책을 읽어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친구들 중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해? 라고 물어봤을 때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영어 독서도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때 말하는 책은 굳이 정말 소설류, 글자가 글밥이 긴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읽는 책이 뭐 Y라던가 좀 학습 만화로 된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읽기라는 활동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읽기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이야기의 흐름을 타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맞춰볼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영어를 같이 넣어줬을 때 흐름을 같이 잡아가고 그 이해를 자기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했었는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어떤 뜻이었을까 라는 걸 생각하는 게 늘상 버릇이 되어 있어요. 이 한글 독서가 기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역시 이 영어 점수가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결국 너무 힘들게 과부하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과, 그리고 아이가 이제 독서를 차근차근히 해나가서 좀 편하게 안전지대에서 읽을 수 있도록 도움 주세요. 그리고 한글 독서 꼭 함께 넣어주세요 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6학년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낮은 책을 막 넣으면서 공부를 시키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좋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년과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자유로울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5학년이고 아이가 5학년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이해력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독서를 집에서도 많이, 한글이든 영어든 무엇이 됐든 간에 독서를 많이 권장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도 어느 순간 이렇게 영어 성적이 급상승하는 시기가 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편하게 영어 독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